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사랑받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누군가하고 이제 처음 딱 만났어요. 그런데 잠깐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 참 괜찮다 이런 느낌 주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하고 친구 되고 싶다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한 번 만나고 뭘 그리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잘 모르는데도 그런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죠. 주로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태도나 외모, 표정에도 어떤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은 역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떤 기업에서도 일반 커뮤니티에서도 말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뭐 공부하고 교육시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우리가 말하기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을 공부하는 건 이제 가성비가 아주 좋아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상황이라고 이제 설정해 보시자고요. 상대를 설득시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 쓰고 시간을 쓰는 거죠. 뭐 비싼 밥 먹고 술 마시고 몸 버려가며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화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런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돈과 이제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내 말습관이 잘 돼 있으면 어떤 이제 작은 노력으로라도 상대를 설득시키고 좋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기로 할 건데요. 사랑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원칙,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받는 말하기. 이거의 첫 번째 원칙은요, 대화에서는 내가 조연이에요. 내가 조연. 이 원칙이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이죠.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일단 평타는 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잖아요. 강의 가서 교육 담당자를 만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오늘 이런 강의를 할 거고 예전에는 이런 강의를 했었고 이러면서 막 오늘 처음 만나는 교육 담당자한테 제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교육 담당자랑 오늘 교육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 질문을 하는 거죠. 이번 이제 워크숍에 대해서 반응이 좋은 편이에요? 물어보고 어떠세요? 그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패턴이 거의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종종 이제 상대한테는 전혀 관심 없이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들어주긴 하죠. 네네 이러면서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상대에 대한 호감도는 이제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는 주연, 나는 조연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기준만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질문하는 사람이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후배들을 보면 질문을 하세요. 리더십 교육 가서 제가 매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직급이 높아지면 질수록 나이 들수록 남의 얘기 듣고 있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말을 하는 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선배들이 이제 존경을 받기 위한 단 한 가지의 방법, 후배에 비해서 절반만 말하면 됩니다. 그 원칙을 어디에나 적용하는 것이 이제 내가 조연, 당신은 주연. 이제 어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대화에서의 난 조연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주연이면 난 당연히 또 칭찬하게 돼요. 너무 자연스럽게. 상대가 주연인데 칭찬하는 거죠. 예능 프로그램 생각해 보세요. 게스트가 나왔어요. 주연이에요. 그러면 조연인 MC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공감하고 칭찬하고 이러잖아요. 바로 이제 그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사랑받는 어떤 사람들의 말하기 두 번째. 말의 힘이 세다는 거를 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세고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칼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약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잘 쓰는 사람은 남들한테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인정, 큰 사랑을 받는 거고, 이걸 제대로 못 휘두르는 사람은 스스로 이제 자멸하는 거예요. 자, 말의 힘이 세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는 거,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옳은 말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난 거짓말은 못해. 이런 사람들 중에서 위험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거짓말을 잘 못하는 건 좋은 건데, 이걸 이제 오해하고 언제나 마음에 있는 말을 그 상대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바로바로 꺼내는 이런 경우가 바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긴장하면서 막 이제 PT를 했어요. 이제 직원이 나와서. 근데 숫자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그걸 듣고 있던 직장 상사가
막 굉장히 자기는 저런 것도 다 알아낸다는 그런 식으로 저것도 틀렸잖아. 저것도 틀렸잖아. 막 이렇게. 저 자료를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거야? 난 이해할 수가 없네. 숫자는 틀리는데 그 지금 김대리 설명하는 거 믿어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직장 상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틀린 걸 틀렸다고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죠, 사실. 근데 과연 그게 옳은 방법일까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회의 시간에 다 있는 데서 PT하는 직원이 숫자가 틀렸어요. 그러면 저 숫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뭐예요? 너 그거 틀렸어 이 얘기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무례하지 않게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숫자가 틀어지면 근거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내일 아침 주간회의 시간에 이 안건은 다시 보기로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뜨거라 하고 그 직원 다시 확인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고친 걸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뭐 따로 1대1로 불러가지고 도대체 말이야 숫자를 틀리고 정신이 있냐 없냐 완전히 뭐 깨든지 말든지 그건 이제 그 리더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어떤 회의 시간에 자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한 가지 예인데 옳은 말이 팩트를 얘기한다고 해서 항상 그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게 바로 말의 힘에 대한 어떤 위력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친절한 말의 힘이 세다는 사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말의 힘이 세다는 거는 친절한 말의 힘이 굉장히 세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딸이 요즘 연수를 받아요. 하루에 이제 8시간씩 이제 앉아 있어야 되니까 이 더운 여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수가 1시간을 넘겼는데 쉴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수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졸린데. 그런데 거기에 있던 한 남자가 강의하고 있는 교수한테 좀 쉬었다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러면서 1시간도 넘었는데? 라면서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고.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이제 또 다른 어떤 청년이 교수님 죄송한데요. 날도 덥고 이런데 좀 잠깐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예의 있게 친절한 표정과 공손한 억양을 곁들여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도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친절한 말은 힘이 셉니다. 또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이제 반찬 중에 브로콜리를 데쳐서 초고추장이랑 같이 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먹고 나서 여기요 매니저님 여기 뭐지 이거 좀 더 주세요 라고 이제 리필을 부탁했어요. 근데 매니저가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그거 다 떨어졌어요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한 거예요. 미안하다고도 얘기 안 하고 굉장히 귀찮다는 듯이 그걸 보고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거 안 먹어도 또 그만이지 사실 별거 아니니까. 근데 매니저조차 저러면 직원들 교육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식당이 원래 아주 유명하고 웨이팅 없이 들어갈 수도 없고 막 이런 식당이었는데 요즘은 뭐 아무데나 그냥 예약도 잘 되고 갔는데 손님이 별로 없고 그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브로콜리가 떨어져서 없습니다는 팩트.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맞는 말을 했지만 친절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이고 인기 있는 반찬에 떨어져서 어떡하죠? 샐러드 고객님 좋아하시는군요. 오이라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오이 샐러드를 좀 갖다 드려도 괜찮을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됐어요. 괜찮아요. 기분 좋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상황에서 딱 한 문장으로 그 손님을 계속 오게 할지 더 이상 이제 오고 싶지 않게 만들지 판가름이 나잖아요. 얼마나 친절한 말이 힘이 센지 우리가 늘 이제 좀 관심만 갖는다면 늘 이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사랑받는 사람들이 꼭 이제 말할 때 기억하는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서 적용하시고 보다 더 사랑스러워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세민 직장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